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그냥 내 눈에 안 보이게 사세요. 제발 좀. 가난한 노인네는 내 인생의 짐덩어리예요. 알아요?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5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온 나에게 그 아이가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요. 어머니, 듣고 계시잖아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가난한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창피해 한다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내 아들의 침묵이었어요. 엄마, 잠시만 따로 사시면 안 될까요? 아들아, 너마저 그러니. 내가 키운 내가 말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래, 가난이 죄라면 내가 떠나마. 하지만 이 치욕은 잊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짐을 싸고 있을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짐 싸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 맞다. 도와드릴 여유도 없네요. 카페 임대료도 올랐는데. 며느리의 비웃음이 등 뒤에서 들렸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카페가 내 건물 1층이라는 걸. 남편이 유산으로 남긴 그 건물을 타인 명의로 숨겨둔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거요. 알았다. 떠나마. 나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라. 가난을 이유로 사람을 버린 죄. 그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그날 새벽 나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떠났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며느리가 제 가슴에 한을 남긴 그 말이 어떻게 며느리에게 돌아가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가난한 노인네는 내 인생의 짐덩어리예요. 알아요? 며느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내 손이 멈췄어요.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요. 산산조각 난 그릇처럼 내 심장도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니? 못 들으셨어요? 짐덩어리라고요. 매달 생활비는 못 보태면서 밥은 꼬박꼬박 세 끼 드시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 이것만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다니. 얘야,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그만하세요. 옛날 얘기는 이제 지겨워요.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며느리는 비아냥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매달 1,000만 원씩 보태주시는데 어머니는 뭘 해주셨어요? 아, 맞다. 김치 담그는 거. 요즘 김치는 마트에서 사 먹어요. 아들을 바라봤지요. 제발 한마디라도 해달라는 눈빛으로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잠시만 따로 사시면 안 될까요? 애들도 할머니 방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내 아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나가면 되지.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통장 하나. 평생 모은 게 고작 이것뿐이더군요. 며느리가 방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카페 임대료도 올랐는데 건물주가 너무 야속해요. 그 1층 카페에 제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건물.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집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마음의 상처보다는 아프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교통비라도. 아들이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지요. 됐어. 나도 그 정도 돈은 있어. 나는 그저 가족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밥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런 평범한 가족 말이에요. 반지하 월세방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뜰 무렵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낡은 스탠드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 벽에서 스며 나오는 습기, 그리고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이것이 이제 내 삶이구나.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 나이에 무너지면 정말 끝이니까. 창밖으로 며느리의 카페가 보였어요.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는 며느리의 모습이. 그 건물이 내 것이라는 걸, 남편이 타인 명의로 남겨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사람의 진심은 끝까지 봐야 하는 거였네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 혼자야. 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때였어요. 반지하 방의 새벽은 유독 춥더군요. 낡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던 그 순간이요. 여보, 이 서류를 꼭 간직해요. 우리 가족의 뿌리니까. 떨리는 손으로 건넨 봉투. 그 안에는 강남 건물 한 채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하지 말아요. 왜요? 당신이 평생 모은 건데. 남편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드러나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 그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언젠가는 봐야 할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가족을 의심하냐고, 왜 그런 시험을 하냐고 울며 말렸지요. 여보, 약속해요. 그 아이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때 건물을 넘겨줘요. 하지만 만약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버린다면 그때는 당신이 결정해요. 낡은 서랍장에서 그 봉투를 꺼냈어요. 촉촉한 습기가 종이에 배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건물. 소유자 남편의 오랜 지인의 이름인 김민수. 바로 며느리가 카페를 운영하는 그 건물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그들은 정말 나를 버렸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내 눈물도 멈추지 않았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아, 저희 카페 건물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임대료도 안 올리고 리모델링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건물을 갖고 어떤 사람은 반지하에서. 아, 미안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건물이 내 것인 줄도 모르고 나를 조롱하는 며느리.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끝까지 보자. 내가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지. 남편이 왜 이런 장치를 해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기억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다정했던가요.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 달콤한 거짓말들이. 낡은 냄비에 물을 끓이며 혼잣말을 했지요. 남편 말대로 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결심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그 건물 관리는 잘하고 있지? 네, 형수님. 걱정 마세요. 형수님 말씀대로
비밀로 하고 있어요. 고마워. 언젠가는 내가 직접 나설 날이 올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카페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행복해하는 며느리. 그녀는 모르겠지요. 자신이 딛고 선 땅이 누구의 것인지를. 그래, 나는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 여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싸울 준비가 된 눈으로. 모든 게 멈췄습니다. 카페는 시끌벅적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둘러앉아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유리창 밖에서 바라보며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언니, 이 카페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정말 대단한 분이래. 며느리의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건물주님이 나한테 완전 잘해주셔. 임대료도 안 올리고 리모델링도 오케이. 곧 2층까지 확장할 거예요. 친구들의 부러운 눈빛이 보였지요. 와, 진짜. 요즘 임대료 올려서 장사 못하는 데가 태반인데. 그러니까 건물주님이 내 사업 수완을 알아보신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은 대접받는다니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내 건물인 줄도 모르고 자랑하는 저 모습이라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피 향이 코를 찔렀고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 손님인 줄 알았네.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왜 오셨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분이 시어머니? 아, 그 반지하 사실은. 며느리가 급하게 일어나 내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런 데는 어르신 오실 때 아니에요. 손님들 다 보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도 커피 한 잔 마실 자격은 있잖니. 자격이요? 어머니, 여기 커피 한 잔에 8,000원이에요. 어머니 하루 식비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조롱하는 며느리. 지옥이 밀려왔어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가난한 사람 냄새라도 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니, 그냥 가세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나는 참았어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아들아, 나도 가끔은.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는 엄마가 올 곳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그래. 내 자식이 저런 여자를 사랑한 게 죄로구나.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알겠다. 내가 잘못 왔구나. 돌아서는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매장 이미지도 있고. 아시잖아요? 카페를 나오며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진짜 피곤해 죽겠어. 가난한 시어머니 때문에 창피해서. 그래도 언니가 잘 대처했어. 난 못 그랬을 거야. 뭐, 곧 건물 주님이 2층 내주시면 더 고급스럽게 꾸밀 거니까. 그때는 아예 못 오시겠지. 웃음소리가 뒤를 따라왔어요. 반지하로 돌아온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내 모습이 비쳤지요. 그래, 나는 가난해 보이는구나. 겉모습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게 내가 말한 가난이구나. 하지만 진짜 가난한 건 마음이 가난한 거야. 서랍에서 건물 등기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다 와가고 있어.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창밖으로 다시 카페가 보였어요. 환하게 불을 밝힌 그곳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그래, 그 말. 그대로 돌려줄 날이 올 거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심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나야.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건물주가 바뀐대요. 카페 직원의 말에 며느리가 커피잔을 놓으며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새 주인이 직접 관리하실 거래요. 임대료도 다시 책정한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내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면 돼.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불안이 그녀의 눈동자에 서려 있더군요.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모님, 김 변호사입니다. 이제 공개하셔도 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오늘 끝낼게. 1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카페로 돌아간 며느리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새 건물 주님이 오신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언니 걱정돼요? 친구가 묻자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이 카페가 얼마나 잘 되는데. 건물 주님도 당연히 나를 아껴주실 거야.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긴장이 온몸에 퍼져 있었어요. 오후 2시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커피 향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건물 주님이 곧 오신대요. 직원의 말에 며느리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잘 보여야 해. 임대료, 인상만 막으면 돼. 아들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괜찮아? 응, 근데 좀 불안해. 새 건물주가 어떤 사람일지. 나는 카페 밖에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의 무게였지요. 남편아, 이제야 당신 말을 이해해요.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하는 거였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지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렸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분이 누구야? 아까 쫓겨났던 할머니 아니야? 며느리가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잠시 나가 계시면. 나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미팅. 나와 하는 거 아니었니? 뭐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에 당황이 번졌습니다. 아들도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 오늘은 내가 하려 합니다. 카페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어요. 며느리의 손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더군요. 이게 무슨...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침묵 속에서 며느리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지요. 그때였어요. 이 건물 주인은 나야. 그 한마디에 카페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지요. 농담이시죠? 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등기부등본이야. 10년 전부터 내 것이었어. 정확히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건물주였대. 그럼 며느리는 시어머니 건물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속였다고요. 속인 건 너야. 가난한 시어머니라며 집에서 내쫓은 건 누구였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계약은 오늘로 끝이야.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혼란이 그녀의 눈에 가득했지요.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12조를 봐. 임대인 모독시 즉시 해지 조항이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보증금도 가게 철거하는 비용과 모든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거야. 계약 위반이니까. 아들이 나서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들아, 내 아파트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 알지? 담보로 잡혔던 거 이제 회수할 거야. 엄마,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도 너를 버렸어. 카페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굴욕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졌지요. 이제 와서 내가 건물주라서 가난할 때는 짐덩어리라더니.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제발. 사람들이 보잖아요. 나도 그랬어. 내가 나를 쫓아낼 때 사람들이 다 봤어. 며느리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감쌌어요. 그만. 제발 그만.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짐덩어리라던 그 입, 이제 내가 짐을 지고 살아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변호사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서입니다. 한 달 안에 비우셔야 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런 며느리가 있다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속삭임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지요. 나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워야 할 건 그들의 마음이었지요. 커피 향이 코를 찔렀지만 이제는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며 들었어요. 며느리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를.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아프게 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한 달 후, 텅 빈 상가 앞. 며느리는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계약 해지 통지서만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녁 햇살이 그녀의 뒤를 비추고 있었지요. 한때 북적이던 카페는 이제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고개를 숙인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거리를 굴러갔어요. 며느리가 절규했지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서. 그래, 용서는 하마. 그녀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하지만 관계는 끝이야.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아. 가난을 이유로 사람을 버린 죄.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야. 며느리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가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한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가 그 건물주래. 며느리한테 그렇게 당했다면서. 돈이 있어도 안 밝히고 참았대. 하지만 이제 그런 시선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돌아서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맞았어요. 돈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네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지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가난해도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남의 인정보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반지하 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지만 며칠은 더 여기 있기로 했어요. 이곳에서 배운 게 많았으니까요. 가난의 서러움도, 외로움의 무게도, 그리고 혼자서도 견딜 수 있는 힘도. 창밖으로 별이 떴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날이 오더라도 내 재산은 너에게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기억해라.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음속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진짜 부자는 가진 게 아니라 가진 만큼의 재산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용서의 무게를, 그리고 진정한 부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응징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과 단체명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와 무관합니다.